안녕하세요. 저 아주경제 신년 특집 정치인 인터뷰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 정운천 의원님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농림이랑 축산 그리고 식품이란 개념을 하나로 모아서 통섭의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하신 분이고요. 또 전북 이제 새누리당의 불모지였던 전북에서 출마하셔가지고 이제 지역구도를 타파하신데도 되게 혁혁한 성과를 이루신 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혁보수 같이 들고 바른정당 창당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 합당할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른미래당 창당 후엔 최고위원도 지내셨고 안타깝게 전당대회에 나오셨지만 고배를 마시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의원님인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주에서 2번 떨어지고 한 10년 만에 당선이 됐는데 정말 철옹성 같은 지역 장벽을 누군가는 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역 발전도 시키고 30년 홀대 받은 전북 예산도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실행하려면 저 같은 사람이 직접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된 이후에 제가 지금 3년째 됐는데요. 홀대 받은 예산 제대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약속, 또 의원들 열목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내는데 3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이 됐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 또 예산결산 개수조정 소위 위원이 되는 그 행운을 얻어서 전라북도 예산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좀 많이 챙기셨어요? 제가 당선되기 전에 3년 동안 6조 원 언저리에서 맴돌았었는데 제가 당선된 이후 6조 원에서 지금 금년 7조 원, 1조 원이 올라갔어요. 물론 뭐 저의 노력만 갖고는 되지 않았지만 양당이 협치해서 서로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전을 시키는 그러한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2차적인 목적은 제가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회 안에서 상생정치를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말 지역장벽을 깨고 상생의 정치를 마련하고 또 이념, 지역을 넘어서 정말로 실용, 민생 실용 정치를 실현해 보자는 걸로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촛불을 등에 업고 국가를 한번 개조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 자본주의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게 체제가 막 흔들리고 있어서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문재인 정권이 뭐를 지향하는지 다 지금 걱정하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 정부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지향하는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지향하는 아젠다 또 비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전이 적폐입니다. 적폐 수사에서 과거를 싹 없애자. 과거의 잘못을. 그러면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 또 다른 그런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는 딱 3가지거든요. 규제 개혁하고 혁신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3번째 노동 개혁하고 요 3가지가 전 세계에서 지향하는 어떤 경제 발전 체제인데 우리는 정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당장 이를테면 최저임금 개입을 해갖고 급속 인상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제로하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런 거는 자유시장 경제에 가능하면 맡기고 정부는 뒤에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임금이 나가야 되는데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 생산 비용으로 노동 임금이 대폭 올라가면
견딜 수가 없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돼서 걱정이고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실물 경제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속도, 그 다음에 시간, 타이밍, 순서, 절차 이런 게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도 정책이 성공 여부가 어려운 지경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냥 뚝딱뚝딱 그냥 먼저 그냥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수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뚝딱 엇박자 정부다. 뚝딱 엇박자 정부다. 그 뚝딱 엇박자의 좀 대표적인 사례로서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런 거 조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장 큰 거는 막 당선되자마자 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한다. 비정규직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또 잠시 일했다가 또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엄청나게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직업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으로 정해줄 수가 없고 정해진 직업만 갖고 딱 이렇게 고정화할 수가 없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사는 거 그게 이제 에너지 아니에요. 네. 원시 시대하고 지금 우리 문명 시대하고 달라진 게 이 전기 아닙니까? 전기. 이 전기의 에너지를 지금 탈원전을 정책을 그냥 뚝딱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탈원전 정책을 펴은 독일 같은 데는 거의 5년 동안 법 바꾸고 또 공론화하고 정지하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그냥 뚝딱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투자했던 거의 1조 원에 가깝게 투자했던 신한울 3, 4억에는 지금 백지화시키니까 거기에서 5천억, 6천억 계약한 터빈 그 두산 같은 데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천지원전 1, 2억이는 거기 한 3천억 들어갔거든요. 땅을 100만 평을 20만 평을 사놓고 80만 평은 그 5, 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그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울부짖고 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과학을 믿지 않고 미신을 믿는 것 같아요. 모든 문명사회는 명함이 있어요. 비행기가 그렇게 문명의 이점이지만 비행기 추락하면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네. 근데 그 원전을 재앙을 전제로 해가지고 탈원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40년 동안, 50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원천 기술이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반도체와 원자로입니다. 네? 최고의 원천 기술. 네.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원천 기술. 근데 그 원자로를 탈원전으로 백지화 시켜버렸으니 이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네. 탈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농촌 태양광 사업 이런 거에 좀 주력을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떤 차원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래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네. 돈이 많이 들어가도 CO2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CO2를 줄이자. 그러면 CO2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를 기후 협약을 하고 지구 온난화를 좀 줄여보자. 이거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 발전되는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발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세계적으로 안 하면 안 될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CO2를 저감한다는 차원에서 순서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kW 시당 820 정도가 나오는 게 석탄입니다. 네. 그럼 석탄을 줄여야죠. 네. 두 번째가 많이 나오는 게 490 나오는 LNG. 그걸 줄여야죠. 네. 근데 가장 그 다음에 한 50 되는 게 태양광. 그 다음에 10밖에 안 되는 게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청정 에너지가 원전, 그 다음에 태양광입니다. 네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발전시키고 그 CO2 많이 나오는 그 석탄하고 LNG를 줄여야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분석에 의해서도 맞지 않고
또 돈으로 따지자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태양광,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석탄, 가장 작게 들어가는 게 원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가장 원전이 작게 들어가는 거를 확대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태양광 에너지를 목표대로 20% 한다고 하면 그게 투자를 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면 결국은 우리 전기값을 2배, 3배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기값이 3배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기값 2배, 3배 올라간다면 우리 산업이 발전되겠습니까? 힘들죠. 좀 심각한 지금 정책 잘못이 이렇게 크게 제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덧붙이면 이제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깊이 연구하다 보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정반대야. 응? 노무현 대통령은 저기 월성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도심지 부산, 경남, 울산 도심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안전도를 가진 원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심지 가깝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재앙이 온다. 그런 게 없어야 되겠다. 똑같은 사안을 갖고. 네? 근데 이제 더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뭐를 시작했냐면 우리가 못 가진 원천 기술 3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냉각 펌프, 또 계측 제어, 또 뭐 설계 코드, 요 3가지를 우리가 투자해서 최고의 원천 기술 개발해보자. 해갖고 그 당시에 한 연인원 2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과학자들이 투입이 되고 8년 동안에 개발을 다 끝냈어요. 네. 그게 뉴테크 2015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돈을 얼마가 들어가냐면 2,4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천지원전 1, 2호기에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나온 작품이 APR 1400에서 그건 이제 지금 세대고 차세대로 만들어낸 게 APR 플러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바라카 원전이나 지금 신고리 5, 6호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더 우월하냐면 안전도가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기 후쿠시마에서 냉각을 못 해가지고 전기 중단하니까 터졌잖아요. 네. 그거를 몇 시간이냐, 한 열흘간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됐고, 또 용량이 1400메가가 1500으로 올라가고, 더 중요한 건 공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해요. 그러면 공기가 한 거의 5년에서 3년 단축되면 건설 단가가 훨씬 줄어들 수가 있죠. 네. 이런 엄청난 기술이 백지화됐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고는 또 수출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원전에 이렇게 조절을 좋은데 그렇게 좋다. 당신들이 정책을 편단해. 수출을 위해서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만들어라. 네. 응? 그러면 아파트 지으려면 최고의 아파트다 하려면 모델하우스 하나를 지어놓고 이거다 해야 사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수출 전략지구를 지정해서 그 최고의 2,357억을 든 최고의 원천 기술 APR 플러스를 죽이지 말고 그거를 살려서 전 세계 시장에 알리자. 수출을 그래야 국내에서 그런 공장 하나라도 만들어야 전 세계로 나갈 거 아니냐. 네. 그게 이제 원전에 대한 제가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출구 전략, 대안 전략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신재생은 발상이 이제 아주 재밌어요. 네. 아니, 논의하다가 이렇게 산자유에서 들어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처음 이제 태양광을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느낌이 그냥 석탄 캐다가 금맥을 본 기분이야. 금광을 보는 내 느낌이. 네네. 네. 왜 그랬냐? 야, 태양은 하늘 보고 업을 하는 게 농업 아니에요. 네.
근데 태양도 하늘을 보고 태양 보고 에너지 만드는 게 태양광 아니야. 예. 야, 이거를 농민한테 접목시키면 우리 농촌 소득원 개발에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겠다. 왜 땅은 농민이 가지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냐. 기업들이 들어가면 민원 나오죠. 엄청난 민원이 올라오죠. 또 이익이 왜 기업들이 거기 다른 데 들어가서 예? 난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그냥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그거를 싹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자기 땅에다가 태양광을 하면 누가 문제가 일어나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정부에 주장을 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만농가 소규모 100kW 한 농가당 그거를 정책으로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농협하고 에너지공단하고 MOU를 맺고 지금 보니까 한 3,000농가가 했어야 되는데 한 반틈 한 1,500농가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2020년까지 만농가. 그러면 이거를 확대 발전시키면 이제 가장 좋은 태양이 좋은 논밭에다가 마을 단위로 단지화를 하면 그 마을에 농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지금 쌀이 엄청 남아도니까 90%는 쌀농사 짓고 10%는 농촌 소득원 개발에 집중하자. 그래서 거기를 휴경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경관 농업 플러스 태양광까지 하자 하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 좀 여쭐게요. 최근에 이학재 의원이 탈당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지역위원장들이 또 이제 한국당으로 이렇게 가버렸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할 때 국민통합포럼을 이현주 국회의원하고 18차 회의까지 해서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 통합 정신이 뭐였냐면 이제 진보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고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주의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프레임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러한 민생 실용 정치로 나가보자. 국민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해보자 해서 그 국민 통합 프로그램만 통합시켰는데 너무 저희가 앞서갔어요. 국민들이 아직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보수, 진보, 지역주의 여기에서. 그래서 그냥 이걸 딛고 나가야 대한민국이 한 발짝 나갈 수 있는데 아직 그거를 국민들께 우리가 그만큼 피부로 닿을 수 있을 만큼은 그러한 노력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하죠. 네. 또 다시 보수 진보로 또 나뉘어서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아픔이 있고 걱정이 많죠. 네. 특히 이번에 이학재 의원이 이제 그렇게 보수 한국당으로 가서 그게 또 한번 그러한 이제 시그널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지금도 이제 보수 진보 프레임 그다음에 지역주의 프레임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말 그대로 합리적 진보 보수 혁신이 결합한 새로운 미래 정치로 가자. 지금 현재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과거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향해서 지향해야 되는데 과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미래 정치로 나가보자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고 또 그렇게 나가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는 된다. 또 지금은 과거의 양당 정치였는데 이제 국민들의 그러한 모든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면 이제는 양당 정치만 갖고 안 된다. 정말 3당, 4당, 5당의 그런 다양한 그러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거의 당운을 걸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명목에 딱 봤을 때 이제 의원님께서는 전북에서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제 사실상 새누리당을 전국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보수 대통합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지? 그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그 합리적 진보, 보수 혁신, 이러한 거의 틀을 확실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요. 네. 그냥 보수태 통합이라는 과거의 프레임에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표 지향점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과거로 회귀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데 바른미래당이 가장 국민이 원하는 그런 미래 지향점,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대당으로 뭔가 미래를 위해서 한국당이 그러한 큰 혁신을 한다는 전제가 되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때 뭔가 합칠 수도 있고 또 연대할 수도 있고 연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 당연히 두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또 끌려가듯이 끌려갈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봐야죠. 네. 좀 지역 이야기 좀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호남에서는 좀 높은 편이잖아요. 좀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당선이 됐고 네. 또 2014년, 15년, 16년이 6조 원이었는데 제가 제일 국회에 들어와서 목적으로 한 게 예산결산위원으로 아니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야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투쟁까지 해가면서 농성까지 해가면서 예산결산위원 3연속 됐잖아요. 네네. 또 2년 연속 개수조정 소위원이 됐고 그래서 6조 원의 언저리에 3년 동안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는 전북 예산을 2017년에 6조 2천억 그 다음에 2018년에 6조 5천억 네. 이번에 이제 2019년 내년 예산이 7조 원이 딱 넘어섰어요. 네. 그냥 1조 원을 넘어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북 도민들한테 한 얘기가 과거 민주당의 일당 독주로는 예산도 안 만들어진다. 양 날개가 있듯이 차도 쌍발통이 돼야 나가듯이 쌍발통 정치의 결과가 이거다 하는 거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그냥 지금 정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정운천은 정운천이 해야 할 몫을 난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다음 이제 평가를 받겠다. 근데 지금 상황은 금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가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였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도 실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데 문재인이 문제 있네? 이렇게 지금 변곡점에 와 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예산을 이렇게 3년속 해서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정운천이 하나 정도는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희망적이죠. 네, 희망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는 여기서. 예. 저는 우리 전북 도민 그리고 국민들에게 항상 향기 나는 정치, 희망의 정치를 외치고 있고 상생의 정치를 외치고 있고 또 그거를 실천적으로 제 행동으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애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하면 꼭 된다. 제가 노래를 만든 된다, 꼭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처럼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에게도 정말 미래 희망적인 일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희망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